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다시금 64,000달러를 돌파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65,000달러를 넘는다면 이 7만 달러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속에 다음 달이죠. 이 10월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 또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연말 크립토 마켓의 가격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73% 상승한 64,2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02% 하락한 2,627달러대, BNB가 0.05% 상승, 솔라나가 3.15% 상승, XRP가 0.56% 상승한 0.58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6.3%,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4%를 나타내고 있네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S&P 500 지수가 매수 신호를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센티멘트 트레이더의 수석 리서치 애널리스트의 딘 크리스티안스의 경우는 기술적 지표인 맥클레런 종합지수의 급격한 상승이 매우 높은 정확도로 S&P 500의 추가 상승을 예측하는 신호다라고 지적하게 되었는데요. 이 맥클레런 지수는 그 자체로 증시 상승 동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이 지수가 상승할 때는 더 많은 종목이 랠리에 참여하며 상승폭이 개선되게 됩니다. 이 하락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장폭이 악화되고 있거나 주식시장이 단순히 매도세를 보인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지수의 상승 흐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시장의 상승 동력을 맥클러런 종합지수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 분석가들의 경우는 S&P 500과 같은 지수의 표면 아래에서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 수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 지수가 갑자기 100 이하에서 1000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 이 96%의 정확도로 향후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 이 크립토 마켓 또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라면 현재 돌파의 정점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트 캐피탈 돌파구 선 비트코인 역사적 패턴 반복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라면 현재 돌파의 정점에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분석가 렉트 캐피털은 비트코인이 이전 시장 주기에서 반감기 후 154에서 161일 사이에 재축적 범위에서 돌파한 적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주기의 비트코인 반감기는 157일 전인 4월 20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돌파 기간에 있다라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2016년에는 반감기 이후 154일 만에, 2020년에는 반감기 이후 161일 만에 범위 내 축적 단계에서 벗어났다라면서 렉트 캐피털은 역사가 항상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주기로 반복이 된다라면 향후 며칠 안에 재축적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아울러 렉트 캐피털은 주기적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일반적으로 9월은 비트코인에 있어 하락세를 보이고 4분기에는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네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 임박했다. 매도 압력 주의도 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의 경우는 이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기술적 지표 중 하나인 이 골든 크로스가 비트코인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골든 크로스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상승 모멘텀 신호로 이제 해석이 되게 되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약 64,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은 이 골든 크로스가 다음 큰 랠리를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매체는 단순한 기술적 지표만으로는 65,000달러의 저항선을 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이다. 이 가격대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며 비트코인은 최근 몇 차례 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다. 계속 공통적으로 이 65,000달러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이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의 활력과 모멘텀이 필요한데 100일 지수 이동 평균 선과 이제 일치하는 6만 500달러가 다음 주요 지지선으로 6만 5천 달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최근 시장 조정에서도 이 수준이 중요한 지지 역할을 했다. 다가오는 골든 크로스는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 6만 5천 달러 장벽을 돌파하려면 강력한 매수세나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뉴스와 같은 외부 요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후에 이 비트코인 강세 관련 신호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그간 하락으로 나오지 못했던 호재들이 연이어 지표들과 함께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이 피터 브렌트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입니다. 피터 브렌트는 2018년 비트코인 폭락을 맞추면서 명성을 얻게 된 투자 전문 분석가이죠. 그래서 그의 분석은 여전히 X에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피터 브렌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과 금 가격을 비교한 차트를 볼 때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오른쪽 어깨는 지수 123, 123을 목표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게 됐는데 이 말은 비트코인이 금 가격을 기준으로 400% 상승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헤드 숄더 차트가 강력한 가격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라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과 비교해 25만 % 상승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피터 브렌트의 주장대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의 최종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비트코인이 123온스가 된다면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2,647달러니까 1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32만 5천 달러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금의 열렬한 지지자인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이 반등에 실패하고 급락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ETF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과 반감기를 고려할 때 상승이 훨씬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강세론자 타이탄 오브 크립토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2024년 말까지 폭발적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의 기술적 지표로 볼 때 8만 5천 달러가 중간 목표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로 1억 1,300만 원 정도를 비트코인의 중간 목표가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비트코인의 신고점을 경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간 비트코인이 불장에서 보여온 움직임을 볼 때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죠.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격언 중에 비트코인 투자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친 듯이 오를 때는 영원히 오를 것 같고 빠질 때는 영원히 빠질 것 같은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보다 중요한 것이 추세입니다. 이 타이탄 오브 크립토는 비트코인의 RSI 지수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최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 RSI는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 지표로 상승세와 하락세를 가늠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이 타이탄 오브 크립토는 비트코인 주간 RSI를 볼 때 3월 이후 하락세는 벗어난 것이 자명하며 9월이 양봉으로 마감될 경우는 4분기 동안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9월 양봉 마감은 4분기 강세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일정한 추세를 만들어갈 때는 뉴스나 매크로보다는 기술적 지표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는 것을 올드 인베스터들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금리 인하로 매크로가 우호적이고 기술적 지표도 가격 상승을 돕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상승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표인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년 차트를 보면 급락한 2021년 이후 약세장이었던 2022년을 지나 202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전체 크립토 마켓 안에서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트 시즌이 오기 전에 필수적으로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시작한 당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후반대였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이 급등의 시작점 어딘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꾸준히 상승하며 전고점을 계속해서 경신 중인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역시 주목해야 할 지표입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는 전체 노드들의 컴퓨팅 파워를 나타내는 이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반감기 전후로 영세한 채굴자들이 작업장을 정리했지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는 당장의 채산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승의
상승에 대한 믿음이 채굴자들에게 강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으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침내 크립토에 대한 첫 발언을 한 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크립토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 해리스 후보의 경우는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AI와 디지털 자산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장려하면서도 이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간 규제를 강조했던 민주당 입장과는 뉘앙스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2021년 코인에 물리신 분들은 기나긴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2021년 불장 이후 하락을 시작으로 2022년 내내 하락하는 장을 견뎌냈고 2023년부터 상승 반전하더니 이제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신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견뎌온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2024년 4분기부터는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겁니다. 부족했던 물량은 정기적으로 채워넣고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 유유히 나올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퓨처 그리드봇 49일하고 14시간 정도 진행 중인데요. 액츄얼 인베스트먼트 실제 투자 금액의 경우는 2,500불, 하나 약 300만 원 정도 되고, 이 그리드 프로핏 봇을 이용한 매매 수익의 경우는 벌써 18.93%입니다. 473달러. 그리고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 이 롱 포지션을 통한 미실현 수익의 경우는 34%, 858달러.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53.27%, 1,33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해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이 리플사가 9월 들어 3억 5천만 개의 XRP를 매도하면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2억 개의 XRP를 매각하게 되는데 13일에도 1억 5천만 개의 XRP를 동일한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친 약 3억 5천만 개의 XRP 처분에도 불구하고 XRP의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XRP의 가격이 현 상황을 돌파한다라면 4달러를 넘어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45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현 상황 돌파하면 4달러 넘어 장기적으로 45달러 돌파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면 이 리플의 계속되는 가격 부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현 상황의 상향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4달러를 넘어 장기적으로 45달러에도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망에 힘을 더하는 것은 다음 달 7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SEC 미증권거래위원회의 항소 마감 시한 으로 마감 시한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SEC의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라는 점을 꼽고 있는데요.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라면 소송이 종식되고 이는 극적인 랠리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특히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가들은 각종 차트에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게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예상하는데, 이 암호화폐 분석가 제키슨의 경우는 강세의 전조를 보여주는 반전 차트를 엑스닷컴에 게시하고 돌파가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돌파는 매우 폭력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상 지점의 가격은 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다크 디펜더의 경우는 역시 1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치모쿠 클라우드, 이치모쿠 구름을 상향 돌파할 준비가 끝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마이크 불 크립토 또한 XRP의 강세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분석가로 최근 역사가 반드시 반복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2017년 280일 동안 6만 1000%의 상승과 비슷한 움직임이 현 사이클에서 재현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45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XRP의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현 가격 상황은 0.59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얼마 전 이루어진 미 SEC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유의미한 소송 결과로 인해
상승 모멘텀 펀더멘털은 이전과 차원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17년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죠.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의 주인공은 리플 XRP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54포인트 대비 5포인트 상승한 59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이 탐욕 단계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중립에서 탐욕 단계로 넘어왔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 카말라 해리스 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한 발언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자산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장려한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간 코인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는 친 비트코인, 해리스는 반 비트코인이라는 구도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 해리스 후보의 발언으로 이 진영 논리에 금이 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X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번 해리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예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더구나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이 크립토 진영의 지지를 계속해서 끌어내는 모습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트럼프가 계속 뒤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한몫할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적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녀가 말한 AI와 크립토에 관한 입장은 상당히 원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성장 동력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그 뒤에 덧붙인 발언에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기술에 대한 지지 뒤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말은 이미 코인 투자자들이라면 상당히 자주 들었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게리 겐슬러를 위원장으로 둔 SEC의 논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SEC는 이 기술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를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일을 벌여왔던 거죠. SEC가 보여준 태도는 원칙보다는 깡패 같은 진영 논리에 불과했습니다. SEC는 리플사와 아직까지도 논란이 종결되지 못했으며 여러 크립토 프로젝트뿐 아니라 이 거래소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금을 뜯어내고 적당한 상황에서 놓아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돈이 있는 리플만이 이 소송을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SEC가 원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합의금을 받고 적당한 선에서 소송을 정리하는 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SEC의 투자자 보호라는 논리는 그다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을 당시에도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를 하기로 하면서 이 바이낸스 죽이기에 나서기도 했죠. 아직도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EC는 적당하게 여론과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크립토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리스 후보의 이번 발언이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확실하게 유리할 겁니다. 다만 누가 되든 크립토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차피 못 막을 거라면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짜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비트코인으로 테러국들이 규제를 피하고 있으니까 이를 막을 확실한 규정을 만들자라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속도와 정도의 차이일 뿐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선 둘 다 동의하고 있고 그렇다면 장기 비트코인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카말라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실현 비트코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거라는 소문은 그다지 신빙성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규정이 가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해리스 대선 후보의 발언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미국 두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현실 인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국내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한국은 규제를 늘릴 뿐 산업 성장에는 이제 여전히 너무 보수적입니다. 비트코인은 과거보다 점점 더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앞설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